여러분, 잠시 상상해 보세요. 만약 박정희 대통령과 정주영 회장이 타임머신을 타고 2024년 대한민국에 온다면 그들이 마주한 가장 큰 충격은 아마도 우리나라의 출산율일 겁니다. 0.68. 세계 최저 수준의 이 숫자를 보고 그들은 어떤 해법을 내놓을까요? 1960년대와 70년대, 한국 경제는 기적적인 성장을 이뤄냈습니다. 이 성장의 중심에는 정부와 기업의 긴밀한 협력이 있었죠. 박정희 대통령은 기업인들과 직접 소통하며 적당한 긴장 관계를 유지했습니다. 혁명은 군인이 했지만 경제는 경제인이 부흥시켜야 한다는 원칙 아래 기업의 의견을 경청하고 이를 정책에 반영했습니다. 정주영 회장은 어떨까요? 그는 해보기나 했어요? 라는 명언을 남긴 인물입니다. 불가능해 보이는 일도 도전정신으로 해냈죠. 조선소 건설을 위해 외국 은행을 설득할 때 허허벌판 울산의 사진 한 장과 주머니 속 500원으로 담보를 삼았다는 일화는 유명합니다. 하지만 시간이 흘러 정부와 기업의 관계는 변화했습니다. 노무현, 문재인 정부 시기에는 경제민주화라는 기치 아래 대기업 규제가 강화되었습니다. 공기업 육성에 초점을 맞추면서 민간 기업의 역할이 상대적으로 축소되었죠. 2017년 문재인 정부는 공공부문 일자리 81만 개 창출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이는 민간 부문의 역동성을 저해한다는 비판을 받기도 했습니다. 현 윤석열 정부는 어떨까요? 출범 이후 민간 주도 경제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법인세이나 규제 완화 등의 정책을 추진 중입니다. 하지만 이런 정책들이 실제로 민간 기업의 활력을 되살리고 있는지는 아직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다시 박정희와 정주영의 시대로 돌아가 봅시다. 그들이 현재의 저출산 문제를 마주한다면 어떤 해법을 제시할까요? 아마도 박정희 대통령은 이렇게 말할 것 같습니다. 국가의 미래를 위해 출산율 증가는 반드시 이뤄내야 할 과제다. 정부는 강력한 지원 정책을 펼 것이며 기업들도 이에 동참해야 한다. 정주영 회장은 어떨까요? 아이를 낳고 기르는 것이 불가능해 보이나요? 해보기나 했습니까? 우리 기업이 앞장서서 직원들이 일과 가정을 양립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습니다. 물론 이는 상상 속의 대화입니다. 하지만 그들의 시대 정신을 현재에 적용해 본다면 어떨까요? 정부는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정책을 추진하되 그 실행은 민간의 창의성과 효율성을 최대한 활용하는 방식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예를 들어 정부가 출산과 육아에 대한 대대적인 지원 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실행하는 과정에서 민간 기업들의 아이디어를 적극 수용하는 겁니다. 기업들은 정부 정책에 발맞춰 직원들의 일 가정 양립을 돕는 혁신적인 제도를 만들어낼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한 새로운 산업을 육성하는 것도 방법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첨단 기술을 활용한 육아보조 로봇, AI 기반 교육 시스템 등을 개발하여 부모들의 부담을 줄이는 동시에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입니다. 결국 박정희 시대의 강력한 국가 주도성과 정주영으로 대표되는 민간의 창의성이 조화를 이룰 때 우리는 저출산이라는 거대한 과제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입니다. 현재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과거의 성공 방정식을 그대로 가져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보다는 그 시대의 도전 정신과 협력 모델을 현재에 맞게 재해석하고 적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부의 강력한 의지, 기업의 창의성, 그리고 국민들의 참여가 어우러질 때 우리는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고 새로운 미래를 열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박정희와 정주영이 살았던 시대의 교훈을 되새기며 우리 모두 현재의 과제에 지혜롭게 대처해 나가야 할 때입니다. 0.68이라는 숫자 앞에서 주저앉지 말고 해보기나 했어요? 라는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져봐야 하지 않을까요? 우리의 미래는 우리가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함께 힘을 모아 이 위기를 기회로 바꿔나갑시다.